자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바로 이놈 에소팟입니다. 이놈 리뷰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지금까지 제가 못 하고 있었던 이유는 이걸 살 수가 없습니다. 이놈은 와디즈 펀딩으로만 판매를 했었는데요. 1차는 제가 놓쳤고 2차 앵콜 펀딩 할 때 주문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받았어요. 지금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판매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. 자, 일단 이놈 제가 구입한 가격은 79,200원에 구입했습니다. 구성품은 요 놈하고 이 도징 링 그리고 이 디퓨저까지 같이 구입을 해서 79,200원에 구입했어요. 디퓨저를 뺀다면은 71,2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8,000원 더 주고 이거 사야지 하고 같이 사버렸어요. 제가 79,200원에 구입했는데 이거의 정가는 얼마냐라고 하면 99,000원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에소팟 딱 보시면은 굉장히 닮은 놈이 있죠. 모카포트랑 굉장히 닮았습니다. 결국 이 에소팟 같은 경우에는 모카포트랑 거의 흡사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만 요 압력 조절 밸브가 달려 있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 에소팟의 추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. 우선 요 놈은 모카포트입니다. 이 하단부에 물 넣고 요 바스켓에 커피 넣어서 조립한 다음에 물을 끓이게 되면 물이 커피층을 뚫고 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. 이 기둥으로요. 자, 근데 요 놈 모카포트 브리카라는 놈인데 요 놈 같은 경우는 물이 올라오면서 이 위에 추가 있죠. 이 추 때문에 압력을 좀 더 높게 생성을 합니다. 그러니까 좀 더 진한 커피를 뽑아낼 수 있다. 뭐 이런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이 에소팟 마찬가지로 밑에서 물이 커피층을 통과하고 올라오는데 이 밸브를 내가 열었다가 풀었다가 함으로 해서 이 브리카보다 훨씬 더 높은 압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. 저 브리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자가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저 압력추에 세팅되어 있는 그 압력이 도달하면은 알아서 커피가 나와요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걸 풀어줌으로 해서 커피 추출을 이끌어내느냐 많으냐 요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압력이 형성이 많이 되기 전에 이걸 풀어버리면 좀 낮은 압력으로 추출이 될 거고 계속 잠그고 있다가 높은 압력이 됐을 때 이걸 풀어버린다면 좀 더 높은 압력으로 추출을 할 수 있겠죠. 뭐 에소팟 자체가 고압으로 추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인 만큼 압력이 형성되기 전에 이걸 먼저 풀어버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요. 이놈의 외관을 한번 보게 되면 위에 뚜껑이 없어요. 자, 이런 애들은 지금 다 뚜껑이 있죠. 뚜껑이 없는 이유가 이 위에 지붕 같은 게 있어요. 이 지붕이 있기 때문에 커피가 튀는 현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굳이 뚜껑이 없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돌려보니까 그냥 빼글빼글 돌면서 쉽게 빠집니다. 자, 그리고 뭐 손잡이하고는 별 볼 거 없어요. 그냥 플라스틱입니다. 이 옆에 이 부분 계속 풀어주게 되면은 쏠랑 빠지거든요. 요렇게 쏙 빠집니다. 이 부분 보면 오링이 3개 달려 있거든요. 여기에 딱 꼽혀서 밀봉을 하면서 압력을 더 높게 형성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근데 이 검은 색깔 오링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밀봉이 되지 않고 약간의 홈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물이 커피층을 계속 은근하게 적시게끔 그렇게 제작이 돼 있는 거예요. 프리 인퓨전을 주는 겁니다. 자, 얼마 전에 제가 수동 에스프레소 추출 기구들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프리 인퓨전을 사용하게 되면 커피를 미리 적심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정적인 추출과 높은 수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자연스럽게 프리 인퓨전이 되게끔 오링이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. 이런 세세한 부분을 신경 썼다는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자, 그리고 요 놈을 이렇게 쏠랑 꼽아가지고 돌리게 되면은 나사산 끝까지 딱 들어가면 꽉 조이는 느낌이 나요. 제가 처음에 추출할 때는 이거를 완벽하게 밀봉을 해야지 하고 꽉 조아놔 봤는데 나중에 추출이 진행되다가 풀어야 될 때 잘 안 풀리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. 추출을 하다 보면 이 손잡이하고가 좀 달궈져 있거든요. 손을 못 댈 만큼 막 뜨거워 이 정도는 아닌데 좀 따뜻합니다. 꽉 조이는 상태에서 이 돌리려면은 막 이게 지금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. 막 정신없거든요. 막 샀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 쪼을 때 꽉 조았다가 다 쪼였네 하고 살짝만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로 진행하면 나중에 추출하다가 풀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스르륵 하고 잘 풀리게 됩니다. 근데 그렇게 꽉 안 쪼으면 밀봉이 잘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밀봉이 완벽하게 안 되게끔 설계가 돼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. 프리 인퓨전을 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뭐 살짝 풀어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꽉 쪼지 마시고 살짝만 풀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 보시면 이 손잡이랑 압력 조절을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좀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. 약간의 불편하다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저는 이 밸브가 좀 더 이쪽으로 나오면 어떨까?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뭐 휴대성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쓰기에는 좀 더 편할 것 같거든요. 자, 밑에 부분을 열어보면은 자, 필터가 보입니다. 옆에는 가스켓도 있어요. 이 가스켓이랑 필터가 굉장히 쉽게 분리가 되더라고요. 그냥 잡아당기면 바로 분리가 됩니다. 이렇게 그냥 쑥 당기면 바로 분리가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세척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. 이 부분은 마음에 들어요. 꼽을 때도 그냥 이 대충 필터 올리고 가스켓
그냥 턱 올려서 자리만 대충 잡아주고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쓰면 됩니다. 자, 밑에 보일러 부분입니다. 자, 보시면 여기 압력 밸브가 보여요. 이 압력 밸브보다 조금 밑에 물을 넣으면 된다라고 하거든요. 이 부분은 모카포트랑 똑같습니다. 압력 밸브를 거의 걸치든지 조금 밑으로 물을 넣게 되면 거의 60g이 들어갑니다. 사용 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 에소팟에서 권장하는 투입 물량은 60g이거든요. 확실히 저울을 써서 계량하는 것도 좋을 거고, 아니면 같이 따라온 캠핑을 할 수 있는 이 안에다 물을 딱 채우면 60g이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다가 꽉 채워서 이래 부어도 되겠죠.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조금 저는 마음에 듭니다. 이 에소팟에서는 압력 밸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모카포트를 추출할 때는 이 압력 밸브에서 뭔가 분출이 팍 되거나 하는 상황이 잘 안 나옵니다. 그 압력이 되기 전에 위로 커피가 추출이 돼버리기 때문인데요. 근데 이 에소팟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밸브를 딱 잠가 놓고 있으면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. 프리인퓨전으로 압력이 조금씩 들어가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 압력이 막 크게 손실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압력이 딱 됐을 때 이 압력 밸브에서 피피피피 하고 나옵니다. 그때가 이 에소팟을 추출해라 라고 하는 신호예요. 그러니까 이 놈을 열어서 커피 추출을 하면 되는 거죠. 자, 이 놈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덕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. 하이라이트 사용은 가능해요. 이제 이 놈을 한번 추출을 해볼 건데요. 저는 이걸 받은 지 한 3일 정도 됐거든요. 사실 많은 추출을 해봤습니다. 원두를 갖다 때리 부었어요. 자, 그렇게 추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추출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먼저 보면 바스켓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. 이 커피 바스켓은 분리해 주시고 이 안에 물을 넣어 줄 겁니다. 자, 60g 딱 맞춰서 저는 넣을 거거든요. 양은 59.8. 물은 이렇게 보시면은 압력 밸브에 살짝 걸려 있는 이 정도까지 넣으면 60g입니다. 자, 이제 보일러 위에다가 이 바스켓을 올려가지고 커피를 담을 건데요. 이 도직링을 꼽아서 쓰려고 하면 그냥 이 바스켓에다 꼽으면 약간 놀아요. 이게 떨렁떨렁 놉니다. 꼽아서 이렇게 딱 도직링을 넣으면 딱 맞습니다. 자, 근데 요 템핑을 해주는 요 놈이 좀 재밌던 게 요 안에다가 지금 커피를 넣고 이 도징컵 위로 그대로 딱 이렇게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템퍼가 딱 걸리면서 어느 정도 이상 못 누르게끔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. 근데 내가 템핑을 만약에 세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빼고 했을 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안 돼요, 안 돼. 그냥 겉면만 살짝 다듬어주는 요 정도로만 딱 들어가지가 않습니다, 아예.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템핑 세게 하지마, 위에만 살짝 평평하게 만들어,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자, 그럼 도직링 넣고 커피를 20g 탁탁 쳐서 좀 평평하게 골고루 분배를 해주고 요 놈을 꼽아줍니다. 한번 평평하게 돌려서 만들어 줄게요. 에소팟을 계속 테스트하면서 여러모로 신경을 썼던 거는 이 물 온도였습니다. 다른 리뷰를 봐도 따뜻한 물로 하는 게 더 좋다는 분도 계시고 뭐 그냥 찬물로 했다라는 분도 계셨는데,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찬물로 했을 때는 확실히 많은 맛이 났어요. 많은 성분이 나온다라는 건데, 뭐 원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원두의 배전도가 조금 높은 그런 애들은 과한 쓴맛과 잡미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준비한 물은 한 55도 정도의 물이거든요. 지금 잡았을 때 좀 뜨뜻한 그 정도로 맞춰놨습니다. 완전 팔팔 끓는 물을 넣으니까 너무 빠르게 추출돼서 커피가 오히려 좀 연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55도, 60도 정도의 물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장착을 할 거거든요. 좀 꽉 해주세요. 장착이 안 되고 체결이 불량이 되면 이 옆에 틈으로 압력이 픽 새 나올 수도 있고 커피가 줄줄 셀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추출하다 보니 물 같은 게 뽀글뽀글 끓는 현상이 한 번씩 발생을 했거든요. 아, 내가 체결을 잘못했나 보다 하고 그 다음에 더 꽉꽉 쪼고 했는데, 그렇게 물이 뽀글뽀글 끓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체결이 불량이 아니라 아까 보신 그 가스켓, 실리콘 가스켓 사이에 있던 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끓어오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. 체결 불량이 아니에요. 거기에는 그냥 추출 진행하시면 됩니다. 자, 일단 꽉 조아주고 이 압력 조절할 수 있는 요 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꽉 조아지 마시고 쪼은 상태에서 살짝만 풀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저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건데요. 이 위에 이 디퓨저를 올려서 사용을 할 겁니다. 이 디퓨저를 저는 구입을 한 가장 큰 이유는, 보통 우리가 모카포트를 사용하려고 하면 이 화구가 좀 넓은 편이 많아서 그냥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, 이렇게. 그래서 이런 뭐 산바리 같은 거 뭐 얹혀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불이 올라와서 이 옆에를 다 달궈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커피 컬렉터 부분에도 너무 과하게 가열이 돼서 커피가 추출되자마자 가열된 컬렉터 부분에 닿으면서 팍 끓어오르는 현상이 발생해요. 그러면 크레마가 다 죽어봅니다.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디퓨저를 구입을 했는데요. 만약에 디퓨저 나는 없는데 산바리밖에 없는데 라고 하시면 이 불을 너무 세게 해서 옆으로 타고 올라오게 하지 마시고 이 밑부분에만 불이 갈 수 있게끔 화력을 조절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. 뭐 또 다른 이유로는 저는 예전에 모카포트 처음 사용할 때 뭣도 모르고 센 불에 해보니까
불이 옆으로 올라오면서 이런 손잡이 같은 게 다 녹아버렸어요. 조심해야 되겠죠. 자, 그리고 저는 이 디퓨저를 쓸 때 가쪽으로 밀어놓고 쓸 겁니다. 이 손잡이 부분을 너무 뜨겁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디퓨저 같은 걸 써보니까 불이 가운데에만 딱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옆쪽으로 퍼집니다. 그러면서 이 옆쪽이 좀 더 빨리 가열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약간 옆으로 이렇게 해놓고 써요. 자, 그러면 이 디퓨저 잠깐 예열해주고, 이 예열될 동안 이 압력 밸브가 열리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추출을 해야 된다라는 압력이 되면은 얘가 피피피피 소리가 나요.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. 이 안에서 지금 물이 돌고 있는 소리인가, 이게 진짜 압력 밸브에서 나오는 피피피 소리인가, 그 소리가 헷갈린다면 이런 숟가락을 요 압력 밸브 앞에 대가지고 이 숟가락에 김이 서리나 안 서리나를 보시면 좋습니다. 김이 서린다면 이 압력 밸브에서 지금 스팀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. 그러면은 추출을 시작해도 된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되는 거죠. 자, 예열된 것 같으니까 올려보겠습니다. 자, 뭔가 소리가 피피피 나기 시작합니다. 이제 김이 서리는 거 보이시죠, 숟가락에? 자, 추출 준비가 됐습니다. 자, 커피가 나올 때까지는 좀 빠르게 열다가 커피가 나오기 시작하면 스무스하게 쑥. 오케이, 저는 이 정도만 추출을 해볼게요. 잠궈버리고 불 끄고 들고 가서 추출된 양을 보면 32.3g 정도 추출이 됐네요. 자, 맛을 한번 볼게요. 진하게 잘 나왔습니다. 아, 좋네요. 이 정도 농도 에스프레소 머신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? 라고 했을 때는 에스프레소 머신만큼은 아니에요. 조금 모자란 느낌이 있는데 많이 따라왔습니다. 자, 저 같은 경우 지금 방금 전에 원두 20g을 넣고 추출은 한 30g 조금 넘게 했습니다. 40g씩 이렇게 뽑으니까 저는 약간 잡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별로였어요. 물론 이거는 원두에 따라 다릅니다.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원두에 따라서 약간씩 조절하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방금 추출되는 결과물을 보셨을 때 크레마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게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. 농도 자체도 제가 어우 진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카포트 브리카랑 비교하면 어떻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모카포트 브리카보다 더 진합니다. 확실히 더 진해요. 모카포트 브리카 2컵 기준은 커피 원두 자체가 15, 16g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. 근데 얘는 지금 20g까지 들어가죠. 그러니까 뭐 진할 수밖에 없습니다. 추출 압력도 훨씬 더 높고 원두 양도 훨씬 더 많고, 모카포트 브리카는 분명히 만족스럽긴 했지만 저는 한번 추출할 때 원두 양을 좀 더 많이 쓰더라도 진한 커피를 좋아합니다. 그래야 여러 가지로 써먹기가 좋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브리카도 충분히 만족스럽긴 했는데 이놈은 브리카보다 훨씬 더 진한 커피를 추출해주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놈을 좀 애용을 할 것 같습니다. 좀 아쉬운 거는 지금 판매처가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구입을 하려고 하면 이거 구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모르겠네. 이 에소팟 제가 알기로는 한국 회사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 만드신 분도 한국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이 만드신 분이 제 영상을 보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남자 커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거 좀 싸게 공동구매식으로 해주실 수는 없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하네요.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한번 연락 부탁드릴게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.